자, 우리가 어제 그 인터넷의 역사 뭐 어떻게 시작됐고 뭐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최초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알파넷이 노드가 컴퓨터가 몇 대로 시작됐죠? 네 대로 시작돼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커져 왔는데 아주 그렇게 네 대로 연결된 작은 네트워크에서 지금 한 20, 30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 인터넷의 그 모습이라고 개념적인 모습이에요. 시작은 미비했으나 지금 모습은 뭐 엄청나죠. 하나의 이제 우주처럼 이제 생태계가 형성이 됐는데 뭐 지금 노드 개수를 셀 수가 없어. 뭐 몇 개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고 그 개수 또한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저기 점들인데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살 거 아니야 더. 그렇지. 온갖 거 다 살 거고 이제 앞으로 뭐 여기 이제 이런 저기 볼펜들에도 다 이제 인터넷이 연결돼서 이 크기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자, 이제 이게 인터넷의 개념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은. 우리는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개념적인 그림 갖다 놓고 우리가 어딨냐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오류성설인데, 우리는 요 개념적인 그 인터넷의 형태에서, 모습에서 우리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 있다고. 여기. 가장자리. 왜 가장자리냐면, 우리는 그냥 뭐, 이거 뚜껑 닫으면 연결 안 돼 있잖아. 그렇지. 뚜껑 열면 그냥 여기 갖다 붙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서버들, 그러니까 뭐 웹서버나 서버들도 사실 가장자리에 위치해. 이렇게. 가장자리에 위치해요. 왜냐면 걔네들도 역시 이게 뭐 켰다 끄면 떨어져 나오고 키면 붙고 이러니까. 그럼 가운데 있는 애들은 누구냐? 가운데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울 라우터라고 불리는 애들이 이제 가운데 위치하는 거야. 라우터라는 애들은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데이터를 쭉 전달해주는 그런 단순한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여기 위치한다고. 그런 애들 위치.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 그래 과연 이런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엣지 가장자리 네트워크 엣지라고 불리는 곳에 우리들이 위치하고 네트워크 코어 즉 가운데에 라우터라고 불리는 게 위치한다고 우선 간단히 얘기를 하고 우선 네트워크 엣지부터 봅시다. 네트워크 엣지에는 이게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네트워크 엣지에는 우리 랩탑, 데스크탑, 그리고 뭐 웹서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위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하는 뭐 웹브라우저니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있죠? 그 애들이 다 여기에서 엣지에서 돌아가는 거야. 동작하는 거야. 웹서버 역시 동작. 그리고 네트워크 코어에는 라우터들이 주렁주렁 서로 연결돼 있어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목적지까지 이제 전송을 쭉 해주는데 앞으로 라우터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가운데 X표, 이게 이제 라우터의 기호야. 알아두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을 구성 요소만으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 엣지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과 네트워크 코어에 있는 라우터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서로 이어주는 링크들. 다 연결돼 있지? 다 연결돼 있다. 이런 링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링크는 이런 뭐 라우터들 사이 링크는 굉장히 밴드위스가 큰 케이블들일 거고, 뭐 어떤 링크, 이런 링크는 뭐 그냥 모뎀선, 아주 밴드위스가 작은 모뎀선, 전화선들일 거고,
어떤 링크는 그냥 뭐 이더넷 케이블 같은 랜일 거고 그냥 계속 용어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깊이 몰라도 다 얘기할 거니까 배울 거니까. 어떤 링크는 이렇게 무선 링크일 거고,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다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 수업 들으면서 인터넷 하고 하잖아. 이거 뭘로 연결돼 있어? 무슨 링크로 연결돼 있어요? 무선 링크로 연결돼 있다. 무선 링크 중에서도 와이파이라는 링크 레이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지금 연결돼 있다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역시 무선 링크인데 무선 링크 중에서도 뭐 LTE라는 이런 링크 레이어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연결한 거고. 그래서 링크 종류도 다양해요. 링크 종류 다양하다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링크 레이어 얘기할 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여기 네트워크 엣지에 여러분들 이제 뭐 컴퓨터나 이런 서버들이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이제 분류를 해보면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분류되는 컴퓨터들이 있고 서버라고 분류되는 컴퓨터들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거는 뭐 용어가 워낙 익숙해서 다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알 거야. 클라이언트라는 네트워크 엣지에 존재하는 컴퓨터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원할 때 링크에 연결을 해서 웹 서버로부터 그러니까 서버로부터 뭔가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다 웹브라우저나 웹브라우징 하는 이 랩탑들 다 클라이언트지? 이거 뚜껑 닫으면 연결 끊어지고 열면 연결되고 하니까. 서버라는 애는 뭐냐면 항시 24시간 연결돼 있어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요청을 항상 기다리는 그런 애야. 그게 서버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웹 서버들 다 그냥 서버라고 분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어떤 개념인지 이제 이해하면 돼. 피어투피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애플리케이션 얘기할 때. 이해 못할 거 없고 정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엣지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간에 이제 뭐 의사소통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서버로 뭔가 이제 서버와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해.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고자 해요. 근데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뭔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그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그 통신 뭐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라고 불리는 데이터 전달 방식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우선 뭐 저거를 생각해 보세요.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 방식의 데이터 전달. 자, 커넥션 오리엔티드라는 게 벌써 말 그대로 뭔가 커넥션이 뭐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건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들어본 TCP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방법이야. 뭐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저기 뭐 챕터 들어가서 배우긴 할 텐데 우선은 그냥 들어요. 자, 이 TCP라는 통신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그 사용자한테 뭘 제공해 주냐면 여기 써 있어. 빰빰빰 요 세 가지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야. 하나씩 읽어 봅시다. 자, TCP라는 서비스는 사용자한테 reliable in-order byte stream data transfer라는 거를 제공해 준대. 자, reliable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
그래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내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인데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내면 신뢰성 있게 하는. 그러니까 즉 내가 보낸 그대로 가는 거야.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고. 그리고 인오더 바이트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낸 메시지 순서가 있잖아. 뭐 A, B, C, D, E라는 메시지 보냈으면 그 내가 보낸 순서 그대로 지키면서 서버까지 딱 도착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릴라이블하고 순서를 지켜주니까 좋은 거야. 네, 그렇죠. 그걸 해주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샌더가 이제 뭐 샌더 리시버 있으면 샌더가 리시버한테 막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샌더가 보내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도가 있겠지. 그 속도를 알맞게 조절을 해주는 거야. 뭐에 맞춰서 조절해 줘야 되냐면 이름 뭐죠? 안정기? 안정기고 뭐지? 박주. 안정기가 박주환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슈퍼컴퓨터야. 이게 사이즈가 좀 그래요. 슈퍼컴퓨터고 박주환 컴퓨터는 286이라고. 286이면 이 슈퍼컴퓨터가 빵 데이터를 쏘는데 받을 수 있어 없어? 처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리시버가 소화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얘가 그 속도를 보내야 된다고. 이거는 비단 뭐 데이터 전달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이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들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속도에 맞춰서 전달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이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과 학부생 3학년이라는 딱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그 속도로 전달하는 거라고. 제가 막 대학원생 막 박사과정 그 속도에서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나가겠지 그냥 바로. 뛰쳐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초등학생이었다. 그럼 난 또 초등학생에 맞춰서 이렇게 더 느리게 전달할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리시버에 맞춰서 전달해 줘야 돼. 리시버의 속도에 맞춰서 리시버의 능력에 맞춰서 샌더의 전송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플로우 컨트롤이에요. 플로우 컨트롤. 그리고 또 하나 컨디션 컨트롤이라는 걸 제공해 주는데 컨디션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자 박주환이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슈퍼컴퓨터 샀어. 그러면 이제 슈퍼컴퓨터 속도에 맞춰서 무조건 빡 쏴주면 되느냐? 되겠어? 물론 될 것 같지만 뭐 어떤 문제가 있겠지? 어떤 문제가 있지? 만약에 중간에 이 둘 컴퓨터 연결해주는 회선이 정말 이렇게 가늘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빵 쏘면 회선 터져 나가지. 안 가겠죠. 저만큼 속도가. 그러니까 중간 이 둘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서 그 네트워크가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치만큼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컨디션 컨트롤이야. 이런 좋은 일들을 쫙 해주는 게 바로 TCP라고 불리는 서비스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러면 저런 기능들이 쫙 제공이 되는 거예요. 제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흔히 뭐 웹브라우징 하잖아. 그런 거는 뭘 쓰겠어? 당연히 이거 쓰겠지? 이거 할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통신 서비스는 바로 UDP라고 불리는 커넥션 리스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개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TCP, 커넥션 오리엔티드였고 또 다른 하나는 UDP라는 커넥션 리스 서비스. 이건 뭐냐면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지 여기 써 있어. 자, 하나씩 봅시다. 커넥션 리스. 커넥션이 없다는 얘기야. unreliable data transfer. no flow control. no congestion control.
그러니까 뭘 해준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얘기지. UDP는 그런 애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몰라 뭐 유실돼도 관계없고 뭐 중간에 데이터 터져 나가든 난 관계없고 난 그냥 내 마음대로 보낸다 했을 때 이거 쓰면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제 원 할 때 뭐 이걸 쓸지 이걸 쓸지 뭐 여러분 다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다고 여러분들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그냥 현재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데이터 트랜스미션 서비스는 두 가지야. TCP 아니면 UDP. 어차피 이런 얘기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천천히 할 거고 오늘은 그냥 막 던지는 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귀에 노출되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야 얘는 좋은 거 많이 제공해줘. 릴레이블하고 뭐 플로우 컨트롤, 컨트롤 다 해주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주네? 근데 얘를 쓸 이유가 있나? 빨라? 왜 빨라? 뭐 제 이름 뭐지? 안희훈 군이 뭐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잠깐 마음에 담아두고 핸드쉐이크 뭐 이런 얘기 분명히 있지만 지금 그냥 개념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얘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얘는 해주잖아. 지금 핸드쉐이크 얘기 안 했잖아. 그렇지? 얘는 뭔가 해주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럼 얘가 뭐 어떨 때 쓰려고 이거 필요한가 하면은 우선 안희훈 군의 그거를 나 이렇게 받아들일게.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속도랑 관계없이 어쨌든 보내는 사람 쪽에서 그냥 들이부으면 되지. 나 한 100GB만 쏠 거야. 쏠 수 있잖아. 어차피 다 유출되겠지만 다 터져 나가고 다 이제 도착 안 하겠지만 어쨌든 보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는 게 우선 장점이겠지. 근데 뭐 도착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다고. 근데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은 장점은 아니야. 왜냐면 그 속도는 아무 의미 없는 속도잖아. 내가 아무리 빨리 보내봐야 뭐해. 하나도 못 받으면 속도가 빠른 건 의미가 없지. 그렇다고. 그래서 얘가 그래도 나름 의미를 가지면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 방금 그걸 중시하라고 얘는 릴라이블하고 얘는 릴라이블이 않아.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뭔가 릴라이블한 게 필요한 경우는 그냥 이거 쓰면 되고 굳이 릴라이블하지 한 그 컨텍스트가 아니면 이거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어떤 경우냐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뭐 보이스 오브 IP 이런 거 전화 음성 전화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리얼타임 뭐 보이스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오디오 패킷이 몇 개 정도 유실돼도 사람들이 감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냥 몇 개 유실돼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된다고. 이해돼? 보이스가 음성 같은 거는 오디오 같은 거는 실시간 오디오 같은 거는 뭐 유실돼도 사람들 귀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그래서 UDP를 그런 경우에 쓰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릴라이블한 게 필요하니까 이거 쓰겠지. 웹브라우저 이거 쓰겠지.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뭐 기사 읽는데 딱 했는데 막 기사 유실돼가지고 뭐 중간중간 안 보이게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 아마 요걸 쓸 거고 뭔가 이제 신뢰성이 필요 없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쓰면 되고 우리 실제 우편 시스템도 비슷하다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뭐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 담았어. 이제 편지 봉투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패킷이라는 얘기를 많이 쓸 텐데 여기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패킷이란 건 뭐냐면 그냥 편지 봉투랑 똑같은 거야. 편지 봉투 안에 메시지 담겨 있죠. 그 편지지 담겨 있지. 그러니까 패킷 안에 실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패킷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분위기에서 편지를 접고 그거를 편지 봉투에다가 딱 담아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표 붙인 다음에 우체통 딱 집어넣죠. 그럼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라고. 왜? 우체통에 딱 집어서 파는데
완전 100% 간다는 보장 있나? 아니지? 중간에 누가 그거 막 버릴 수 있고 도착 안 할 수 있지? 그래요? 그렇잖아. 이런 경우가 뭐 이슈 때도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돈을 보내려고요. 그래서 편지랑 같이 편지 봉투 안에 한 100만 원을 딱 집어넣었어. 그걸 그냥 우표 딱 붙여서 우체통에 딱 집어넣을 거야? 그럴 거예요? 아니지.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물건 경우 집어넣을 때는 등기 같은 거 할 거지. 등기가 바로 이런 개념이지. 신뢰성 있게 해주는 거. 뭔가 개런티 해주잖아. 그렇지. 그런 차이라고. 근데 그래서 등기가 좋은데 그냥 우표해서 딸랑해서 보내는 것보다 등기가 좋은데 등기의 단점이 뭐야? 비싸지. 비용이 들지. 내가 그만큼 뭔가 더 비용을 지불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더 제공해주는 기능이 많지만 얘는 비용이 들어. 여기서의 비용이란 건 뭐냐면 컴퓨팅 리소스와 네트워킹 리소스라고. 안윤군이 말한 카니쉐이크 사실 이거 다 컴퓨팅 리소스랑 네트워크 리소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싼 거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뭔가 해주는 일이 많은 만큼 뭔가 비싸요. 비싸다고. 현실세계랑 똑같아. 그래서 비싸다는 개념은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을 많이 소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TCP, UDP가 인터넷에서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제 이거 사용한다고 보는데 웹, FTP 영화 파일 다운받는데 이거 쓰면 되겠어? 안 되겠지?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쓰는 경우가 어떤 건지 얘기했고 보이스 같은 거. 자,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UDP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각자의 뭐의 약자인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라는 거야. P, HTTP, FTP, SMTP 전부 다 P로 끝나. 왜? 프로토콜. 결국에는 네트워크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은 다 프로토콜이야. 그럼 프로토콜이 과연 뭐냐? 프로토콜이 뭐냐면 그냥 이 슬라이드에 그 얘기하고 있네. 자, 저랑 박주환이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박주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 박주환한테 전화 받자마자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이러는 사람 없지? 여보세요? 어디야? 쓸데없는 얘기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시간 되냐? 나가잖아. 이게 뭐냐면 둘 사이에 이야기하는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될 거고. 내가 한국말 할 줄 몰라. 그럼 되겠어? 의사소통이? 안 되지.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한국말 사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뭔가 둘 사이에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한 뭔가 습관의 관습이라든지 약속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게 바로 프로토콜이야, 프로토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대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약속이죠. 대화의 약속인데 당연히 기계들 사이에서 그런 약속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특정 웹페이지를 나한테 달라가 진짜 메시지지만 그 이전에 무언가 안녕 그래 너 지금 난 지금 몇 시 몇 분이고 이런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실제 한다고. 이게 바로 그냥 프로토콜이에요.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서로 간의 준비 동작. 단순히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프로토콜이. 그래서 우리 아까 전화통화 예에서 봤듯이 우리 사람도 알게 모르게 다 암묵적인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고.
앞으로 그런 얘기 많이 쓰지. 나는 그 친구랑은 프로토콜이 안 맞아. 아니, 나중에 사회 나가고 회사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써. 나 부장님이랑 프로토콜이 안 맞아서 말이 안 통해. 그래, 같은 한국말 쓰더라도 프로토콜이 안 맞으면 사람 사이에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서로 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합이 맞아. 내가 이 말 툭 던지면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서로 합이 맞아야지. 막 프로토콜이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 프로토콜이 안 맞으면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토콜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뭉치는 거야. 프로토콜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해돼요? 그렇다고. 이게 프로토콜이야.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서로 안 맞으면 통신이 안 돼. 얘는 TCP 프로토콜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UDP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서로 같은 프로토콜이어야지 얘기가 통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결국 얘기하는 거는 각각 다양한 프로토콜을 배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얘기하는 어떤 방식이고 얘는 신뢰성이 없는 그런 얘기하는 방식이고 뭐 HTTP는 뭐 웹 하이퍼텍스트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얘기하는 방식 다 얘기하는 방식인 거야 결국에는. 왜냐면 결국에는 서로 다른 개체 간의 의사소통이잖아. 그럼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건지를 서로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래요. 자, 그럼 방금 전까지 이제 뭐 네트워크 엣지나 뭐 프로토콜 다른 얘기 해봤고 이제 네트워크 코어 줍시다. 네트워크 코어 그 가운데 있는 애들. 네트워크 코어 즉 가운데 네트워크 중심에는 라우터라는 애들이 위치해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쭉 전달해 준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결국에 라우터들끼리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집합이야 가운데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데이터를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이렇게 쭉 전달을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냐 라우터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서킷 스위칭이랑 패킷 스위칭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미리 얘기해 두면 인터넷에서는 패킷 스위칭이라는 방식을 사용해. 그러면 과연 서킷 스위칭은 뭐고 패킷 스위칭은 뭔데 인터넷에서는 패킷 스위칭을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서킷 스위칭이란 건 뭐냐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미리 딱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그 특정 사용자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바로 서킷 스위칭이에요. 예전 유선 전화망이 이렇게 했다고. 이게 서킷 스위칭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해놨다고 해서 이 링크 전체를 이 유저한테 이제 배분해 줬다는 게 아니라 이 링크에 예를 들면 뭐 절반 정도를 이 유저한테 주고 절반은 이 유저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딱 어떤 유저를 위해서 길을 딱 해놨다는 얘기야. 이게 서킷 스위칭이고 왜 이름이 서킷 스위칭이냐면 이게 다 서킷이야. 서킷을 딱 해놓은 거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거는 서킷 스위칭이 아니라 패킷 스위칭이라는 거. 패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은 단순히 사용자가 그러니까 유저가 보내는 이런 메시지들 패킷을 그냥 패킷 단위로 받아서 그냥 그때그때 그냥 올바른 방향으로 전송, 포워딩 해주는 게 바로 패킷 스위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네. A라는 유저가 보내는 패킷, B라는 유저가 보내는 패킷. 이 라우터에 들어와서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목적지 향해서 쭉쭉쭉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해되죠? 패킷 스위칭 별거 아니지? 패킷 받아서 그냥 패킷 들어온 대로 이제 이게 들어오면 나와서 그냥 인풋 들어오면 아웃풋 보내주고 이게 다라고.
뭔지 알았죠? 별거 아니야. 그냥 패킷 단위로 그냥 끊어준다. 그 자원 막 예약하는 거 없이. 그럼 과연 패킷 스위칭이랑 서킷 스위칭이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초기 디자이너들은 패킷 스위칭을 선택했는가 봅시다. 이 예를 보면 돼. 자, 이런 라우터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유저들이 연결돼 있고 이 라우터에서 나가는 아웃고잉 엣지에 아웃고잉 링크에 밴드위스가 1Mbps라고 칩시다. 자, 1Mbps는 무슨 뜻이냐면 초당 1메가비트의 크기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뿜어낼 수 있는 크기를 가진 그냥 케이블이라고 보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이게 위스니까 이거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 그래요. 여기에 이제 유저들이 물려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서킷 스위칭 방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서킷 스위칭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정에 보면 각 유저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예를 들면 100kbps 이 정도의 이 정도 속도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자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걸 서킷 스위칭을 사용하면 몇 명 유저까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죠? 열 명이겠지. 왜? 요 아웃고잉 여기 링크는 1Mbps까지 되니까 여기 각 유저당 100K씩 붙으면 10명이면 딱 요게 되겠지. 11명은 안 되죠. 딱 10명까지 가능한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스위칭하면. 그렇지? 패킷 스위칭은 패킷 스위칭은 몇 명까지 가능해? 그런 개념이 없지. 그런 개념 없지? 그냥 들어온 대로 막 하니까 딱 이렇게 10명 위해서 딱 예약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항상 딱 난 오픈 마인드고 그냥 들어와라 이거지. 들어와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약이 없는 거야. 그렇지. 얘는 제약이 없지? 그렇죠? 제약이 없다고. 그런데 제약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10명 이상 동시에 뭔가 몰리면 얘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이게 10명 이상 몰리면 뭔가 터지거나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약 우리가 전화망이었다. 그러면 우리 전화 사용하는 동안 계속 말하죠. 안 쉬고 말하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인터넷이었다. 웹브라우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 자, 네이버 들어갈게. 들어가서 이 기사 재밌겠네. 클릭해. 그럼 데이터 쫙 가지. 그리고 계속 클릭하나? 아니지. 딱 해서 데이터 기사 딱 읽고 기사 막 읽지. 그러다가 이 기사 또 재밌겠네. 클릭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막 왔다 갔다 하고 한참 기사 읽다가 이 기사 재밌겠네. 이 기사. 기사. 막 사용하고 기사 읽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실제로 이 멍하니 사용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지, 사실은. 사실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0.1초밖에 안 될 거고, 나머지 최소 10몇 초, 막 30초간 뭐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이게 사실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사용자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이걸 10명한테 이걸 딱 그냥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그냥 딱 10명을 사용하면서 그나마 이 10명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낭비되고 있는 거지. 사용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걸로 가면 10명이 동시에 정말 정확하게 동시에 10명 이상 딱 몰리지만 않는다면 그냥 어차피 사람은 다 각자의 그 리듬에 맞춰서 클릭을 할 테니까 각자의 리듬이 있잖아. 각자의 리듬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딱 동일하게 동시에 하나 둘 셋 클릭 딱 이렇게 다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분산돼 가지고 이게 제약 없이 막 사용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패턴에 이게 더 적합하겠지. 굳이 이거 10명 딱 해놔가지고 어째서 10명이 동시에 사용하지도 않을 거. 이렇게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굳이 뭐 이런 얘기 해놓은 거야. 결국에는 이 확률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35명의 유저가 여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결국에는 여기서도 10명 이상 동시에 딱 인터넷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간 중에 10% 정도만 각자 인터넷을 랜덤한 한 시간에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35명의 유저가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 즉 10명 이상이 동시에 뭔가 인터넷 사용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뭐 운 나쁘게도 딱 이런 경우가 걸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그때.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몰리지만 않는다면 얘는 좋은 거라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일로 간 거야. 일로 간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제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을 수 없듯이 이걸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데, 즉 우리 학교 네트워크 봐봐. 최대 동시에 학생 50명까지만 인터넷 접속 가능합니다. 이런 거 없지. 왜냐하면 패킷 스위칭 사용하는 인터넷이니까. 제약 없다고.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운이 나쁠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10명이 동시에 뭔가 접속할 경우. 겪었지, 얼마 전에. 겪었지? 그래. 그럴 경우는 뭐 그때는 이거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이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몰리면 문제가 생겨.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자, 패킷 스위칭이기 때문에 생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뭐 문제들. 자, 즉 뭐 다시 말하면 뭐 딜레이나 뭐 로스 뭐 그런 얘기인데 봅시다. 여기 이제 요 라우터를 좀 보세요. 요 라우터. 우리가 요 라우터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해 볼 거야. 자, 라우터에서 패킷을 받아서 그 패킷이 다음 라우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 지연이 걸리는지 생각해 보면, 자, 이 라우터에서 새로운 패킷을 받았어. 받았으면 해야 될 일이 뭐야? 이 패킷이 뭐 제대로 된 패킷인가 확인하고 목적지가 어딘가 확인해서 아웃고잉 링크 딱 이제 보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받으면 패킷 검사하고 얘가 목적지가 어딘가 그걸 봐야 된다고. 그게 바로 제일 처음에 필요한 프로세싱 딜레이예요. 프로세싱 딜레이. 그러니까 새로운 패킷을 받으면 그 패킷 검사하고 이 패킷의 목적지가 어딘가 그거 확인하고 뭐 그런 것들 작업하는. 이게 프로세싱 딜레이예요. 프로세싱.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작업들. 그래서 얘의 목적지에 따라서 알맞은 아웃고잉 엣지로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속도가 유저에서 들어오는 속도, 유저가 많이 몰려가 들어오는 속도가 여기 나가는 그 링크 밴드위스보다 더 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뭔가 이 라우터에서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속도보다 이 유저가 많이 몰려가지고 이 들어오는 데이터 속도가 더 많았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막
쭉 줄이 생기겠지. 줄 생기겠지. 그렇죠? 줄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런 애들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그냥 여기 아무런 저장 공간 없이 저장 공간 없이 그냥 들어온 애들 나가게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막 다 터지고 막 이게 다 유출되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 나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를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이제 줄이 막 생길 때니까 이런 애들 다 임시로 저장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임시 버퍼 혹은 이제 Q라고 불리는 저장 장소가 라우터에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혹시라도 이렇게 나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를 경우에는 이 줄이 생길 텐데 얘네들을 잠깐이나마 저장해놔야 되니까. 그렇지? 이해돼요? 그래서 라우터에는 이제 그런 버퍼 혹은 Q라는 공간이 필요한데 일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Q 안에 이런 애들이 줄 서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제일 뒤에다 갖다 붙여서 또 대기시키는 거지. 이렇게 차례차례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패킷을 받으면 그 패킷을 검사한 다음에 아웃고잉 엣지로 뿜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아웃고잉 엣지에 Q에 뭔가 다른 애들 들어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순서 기다리는 다음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Q에 제일 뒤로 들어와서 자기 순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Q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큐잉 딜레이야. 큐잉 딜레이. 이해돼요? 제일 처음에 패킷을 받으면 패킷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하는 시간이 프로세싱 딜레이고 프로세싱 하잖아. 그리고 나서 아웃고잉 엣지로 뿜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웃고잉 엣지에 Q에 다른 애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제일 뒤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 내 순서를. 앞에 애들 다 나갈 때까지. 그렇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큐잉 딜레이. 오케이? 자, 그래서 큐 안에서 내 차례를 쭉 기다렸어.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내가 제일 앞에 섰다고. 그럼 난 나가면 되지. 나가면 되죠. 그 나가는 순간에 걸리는 또 딜레이가 있어. 뭐냐면, 자. 내가 이제 큐 제일 앞에 섰다고. 나야, 내 패킷. 나 이제 나가면 되는데, 결국 패킷이라는 거는 데이터잖아. 비트의 집합이라고. 비트의 집합이라서 첫 번째 비트부터 마지막 비트까지 순서대로 쭉 이제 링크로 뿜어져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뭐 100비트짜리였다. 그러면 첫 번째 비트부터 마지막 비트까지 다 뿜어져 나가야지 온전히 뿜어져 나간 거지. 그래서 트랜스미션 딜레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첫 번째 비트가 뿜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비트가 온전하게 이 링크로 완전히 뿜어져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에 보면 뭐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여기 다 이제 링크에 뿜어져 나가 있을 거고 아직 50번째 비트는 아직 여기 있을 거고 나머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비트가 딱 온전하게 뿜어져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쉽게 이렇게 정의된다고. 패킷 크기를 링크 밴드위스를 나눈 거. 봐봐. 이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작겠지. 생각해보세요. 버켓에 물이 들어있다고 쳐봐. 이 버켓이 하나 패킷이야. 데이터 보내보낸 패킷. 그런데 이 파이프가 아주 가늘었어. 그러면 쫄쫄쫄쫄 딸기 때문에 이거 다 부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오래 걸리지.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오래 걸리잖아. 근데 만약에 파이프가 이따만한 파이프야. 그러면은 촥! 그러면 끝이지. 트랜스미션 금방 딱 하지. 그렇다고. 이게 트랜스미션 딜레이야. 그리고 마지막 딜레이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뭐냐면 자, 마지막 비트가 이제 링크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 마지막 비트가 링크에 올라와서 다음 라우터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인데 이거는 단순히 무슨 속도겠어?
이거는 단순히 마지막 비트가 올라온 순간부터 도달한 시간인데 결국엔 얘 그 전자기파가 움직이는 속도잖아. 일렉트로마그네틱이니까 그냥 빛의 속도라고. 빛의 속도야. 결국에는 요 링크 길이를 빛의 속도로 나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길면 그냥 딜레이가 긴 거고 이 링크가 짧으면 한 거고 이 빛의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있어 없어? 이거 건들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라우터에서 생기는 딜레이를 우리가 하나하나 쪼개서 이제 본 거예요. 자, 라우터에서 패킷을 최초에 받았을 때 패킷 검사하고 그거는 프로세싱 딜레이, 그 다음에 큐 안에 집어넣어서 큐에서 자기 차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큐잉 딜레이, 그리고 큐 제일 앞에 서서 파이프에 온전히 뿜어져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아니 트랜스미션 딜레이, 그리고 마지막 비트가 그 다음 라우터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이 두 개 헷갈리는 사람 있을 거야. 잘 생각해 보면 돼. 자, 그러면 이러한 딜레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 그래서 우리는 이 딜레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어차피 신의 영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하나 딜레이를 이제 줄이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딜레이, 프로세싱 딜레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프로세싱 딜레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렇지. 라우터 좋은 거 하나 사서 딱 넣으면 돼. 아, 이거 요즘에 너무 느린데요? 그래? 라우터 하나 새로 사. 좋은 걸로. 라우터 좋은 거 사면 CPU도 좋은 거고, 성능 좋은 거고, CPU 성능 좋으니까 빨리 진행되겠지? 그러니까 프로세싱 딜레이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라우터를 좋은 거 사서 딱, 라우터 성능을 개선하면 프로세싱 딜레이가 줄어들 거고. 그리고,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렇지. 이거 케이블 있잖아. 케이블 공사 해버려. 야, 밴드위스 확 늘려버려. 이거 밴드위스 늘리는 공사 확 하면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확 줄겠죠. 이해돼? 이해돼요? 그래서 라우터를 좋은 걸 사서 새로 사면 이제 프로세싱 딜레이가 확 줄어들고, 케이블 공사를 해가지고 회선을 확 이거 밴드위스 확 늘려버리면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KT나 SKT 이런 데서 가끔 이제 주기적으로 대규모 이런 뭐 공사하는 거야. 속도 빠르게 하려고. 자, 그러면 큐잉 딜레이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지? 포트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큐잉 딜레이는 결국에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늘어나는 거고, 이게 줄어들면 작은 거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근데 큐잉 딜레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가? 조절 가능해? 큐잉 딜레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녀석이라고. 왜냐?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뭐에 좌우하는 거야? 누가 조절하는 거야? 우리들이 다 각자 종합적으로 여기에 기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는 사람들이 인터넷 잘 안 하니까 여기 텅 비어 있을 거고, 한 오후 2시다 이때쯤은 사람 다 깨어서 막 인터넷 하고, 지금도 인터넷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쫙 늘어날 거고. 이건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하는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라고. 자, 여기 첫째 줄은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만 인터넷 사용하고, 그 다음 줄은 10시부터 11시까지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우리가 조절해 줄 수가 없어. 그거랑 똑같아. 자, 차가 하도 막히니까 나라에서
저기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 이게 톨게이트라고 보면 돼. 톨게이트에서 하도 시간이 걸리니까 야 언제 그 돈 주고 아줌마가 그거 계산해주고 다 할 거야. 하이패스를 바꿔. 그게 바로 프로세싱 딜레이 줄인 거지. 하이패스를 쫙 바꾸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냥. 그렇지, 하이패스 바꿨어. 오 좋아. 그리고 그래도 막히는데 야 차선 8차선 16차선 2배 늘려. 빵 하면 확 늘어나지. 그런데도 추석 때 막히지. 그런데 추석 때 막히지. 왜? 추석 때는 사람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 생기는 딜레이는 결국에는 저 큐잉 딜레이에서 모든 일이 발생되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그런 정보통신실 옆에 뭐 그런 거 있던데. 하여튼 이게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시간이고 이게 뭐 딜레이고 이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다 왜 이렇게 한 거야? 다 뭐야? 다 큐잉 딜레이야. 사람들이 몰리냐 안 몰리냐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때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 네트워크 다이나믹의 근원이기도 하고 이런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면 이거 쭉 늘어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이거 버퍼, 즉 Q에다가 담아 놓는다고. 근데 Q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Q의 크기.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해서 이게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우리가 Q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 혹시라도 떨굴까봐. 그렇지? 근데 Q의 크기가 무한대일까? 무한대일 수는 없지. 이게 한계가 있을 거냐. 그럼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 이게 어떻게 되겠어? Q에 저장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Q 크기 한정돼 있는데 Q 크기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 뭐라고? 받지를 말어? 나 이제 안 받을래 이거야?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냥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자, 내가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방법 없어. 새로 들어온 애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넘치는 애는 그냥 버리는 거야. 계속 버리는 거야. 새로 들어오는 애는 계속 새로 들어오고. 그 사이에 여기 좀 빠져나가겠지. 그럼 그때 또 봤다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 Q보다 더 넘치게 되면 그냥 난 다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잖아. 저장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바로 사용자가 몰리다 보면 결국에는 패킷 유실이 일어나는 거라고. 여기서 Q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소한 Q에는 들어가면 시간 지연은 될지언정 진행은 되는데 Q가 넘친 상황이 돼버리면 패킷 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패킷 유실, 즉 패킷 로스의 90% 이상은 다 큐잉 딜레이예요. 아니 Q에서 떨궈져 나가는 거야. 이런 데서 유실 거의 안 생겨. 이런 데서 로스 거의 안 생겨요. 요즘에는. 이 링크는 워낙 이제 성능이 좋아져서 여기서는 유실이 발생 안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Q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유실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지?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막 새벽 시간에 혼자서 학교에서 새벽 시간에 인터넷을 해. 무선 인터넷 같은 거 한다고. 그럼 속도 좋지. 좋다가 이제 막 나시고 학생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러다가 학생이 더 많이 생기면 이게 막 유출되면서 막 정말 난리가 나는 거야. 사람이 많아지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약간 그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뭐 A에서 뭐 D로 보내는데 중간에 이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라우터들이 쭉 있다고 했잖아. 근데 라우터들은 다 이제 이렇게 큐가 있는 거고. 이거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보냈는데 큐에 좀 들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큐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 돼서 쭉 빠져나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대기하고 빠져나가고 여기서 대기하고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야? 딜레이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릴 때는 여기 다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많이 몰려 있을 때는 대기하고 큐에 대기하니까 이게 속도가 느려진다고. 이렇게 대기하거나. 근데 뭐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서 대기하고 여기 대기하고 여기서 했는데 여기 딱 들어가는데 큐가 꽉 차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까지 막 대기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큐가 꽉 차 있으니까 드랍된다고. 뭐 심지어는 여기 다 왔는데 여기서 좀 대기하다가 여기 다 왔는데 여기 큐가 다 꽉 차 있어. 그럼 여기서 드랍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드랍된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인터넷은 이 서비스 아니면 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했지. 그렇죠? 얘 아니면 얘 제공해준다고 했지.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얘는 릴라이블한 데이터 트랜스포를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내가 보낸 패킷은 무조건 TCP를 사용하면 여기 100% 도착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트워크상에서는 이런 패킷 로스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이걸 해주는 거지? 분명히 저렇게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으면 저렇게 다 떨궈져 나가는데 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결국에는 방법 없어. 안쪽에서 보면 재전송이야, 재전송. 뭔가 유실된 패킷에 대해서는 재전송을 해야 되는데, 재전송을 해야 돼. 결국에는 유실이 일어나게 마련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터넷 처음에 디자인한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돼. 뭐냐면, 자, 그럼 이런 경우에, 패킷 유실이 일어나는 경우에 재전송이 필요한데, 옵션이 두 가지 있을 거라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재전송할 거냐.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여기서 패킷 유실이 일어났잖아. 떨궈져 나갔잖아. 그러면 직전 라우터가 재전송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얘가 재전송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 옵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재전송해주든지, 아예 처음부터 쭉 다시 오든지, 아니면 그 직전 라우터가 재전송해주든지, 그 옵션이 있을 텐데, 그 인터넷 디자이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 1번, 얘가 전송한다. 1번, 얘가 재전송한다. 2번, 얘가 재전송한다. 3번도 있나? 얘가 재전송해. 인터넷에서. 결국 TCP라고 불리는 애는 여기에 위치해서 모든 걸 관장해서 뭔가 제대로 안 갔을 때 얘가 재전송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노브레인.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네트워크 엣지,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모든 인텔리전스가 다 집약되어 있고
얘네들은 단순히 그냥 전달만 해요. 이게 현재 인터넷 디자인이야. 왜 이렇게 했냐면 얘네들 물론 이제 효율성으로 따지면 뭐 여기서 해주는 게 편하긴 할 텐데 비싸지기도 비싸지고 안 그래도 얘네들 진짜 할 일 많다고.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거를 전달해줘야 돼. 여기는 말 그대로 이 회선에 이 들어오는 양은 엄청나다고. 얘는 그 단순 작업만 빨리 하는 게 목적이야. 여기에 무슨 패킷 유실이 되고 뭐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인터넷 사용 못해.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단순 작업에 극대화돼 있고 나머지 뭐 재존성에 대한 인텔리전스, 지능은 다 여기를 밀어놨어. 그래서 인터넷 그 디자인을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모든 지능적인 메커니즘은 다 엣지에다가 다 밀어넣고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덤코어라고 불러요. 덤코 여기. 그래서 모든 거 다 쫙 해놓고 여기는 단순 노동. 얘네들이 다 일하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현재 인터넷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쭉 계층을 내려가면서 얘기를 할 거고.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 오늘 홈워크 1이 나갈 텐데 1이 아마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라서 강의 자료 올라온 거 보고 그다음에 뭐 교과서 좀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